3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다가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연애를 그래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서로가 상대방의 집안 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집안 형편 차이가 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올해로 29살, 남자친구는 35살인데 직업은 저희 두 사람 모두 전문직이에요. 지금 기준으로도 두 사람 연봉을 합하면 세전 2억은 훌쩍 넘고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는 직장입니다. 서로 하는 분야는 다르지만 어느 정도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남자친구와 나이 차이에 비해서 대화도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즐겁더라고요. 제가 사회 초년생 때 남자친구를 소개받았었는데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남자친구가 든든하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서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둘 다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연애하는 동안 돈 때문에 싸울 일 자체가 없었어요. 데이트 비용을 누가 내는지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지난 3년 동안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 사이가 좋았지만 그저 연애는 연애일 뿐이었고 막상 저희가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하자 완전 다른 세상 이야기가 펼쳐지더라고요. 일단 남자친구네 집안이 저희 집보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저희 집은 그냥 평범한 형편이고 아빠가 국내 대기업 자동차 판매하는 영업직 일을 하셨는데 그래도 아빠 혼자 일하셔서 저랑 오빠까지 네 가족이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회사에서 상도 많이 받고 연봉도 적은 편은 아니라고 해요. 부모님 두 분 노후 준비 다 되어 있으시고 오빠랑 제가 결혼한다고 할 때 금전적으로 조금은 도와주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딱 대한민국 중산층 평균 정도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디 가서 저희 집이 크게 밀리거나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저랑 결혼하기로 했던 남자친구네 집인데 솔직히 저희 집과는 비교도 안 되게 잘 사는 집이라는 건 이미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고 6개월 정도는 남자친구가 티를 안 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서로 더 알아가고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나와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자랐구나 싶었어요. 누구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남자친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시는 분입니다. 할아버님께서는 예전에 정치도 잠깐 하셨었고 아버님도 꽤 유명한 분이셔서 책도 내시고 TV에도 가끔 한 번씩 얼굴도 비추시더라고요. 집안 대대로 부잣집이고 당연히 집도 서울의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 동해안 쪽에는 별장도 갖고 있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돈 걱정하며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다 지금 하고 있는 직업도 좋아서 남자친구를 보고 있으면 지금까지 인생을 쉽게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미국으로 유학까지 갔다 오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긴 한데 어릴 때부터 남들은 쉽게 갖기 힘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점만 해도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부럽다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아무튼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업을 가져서 그런 건지 남자친구는 평소 인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 정말 말 그대로 구김없이 자랐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금전적인 문제만 아니라면 곤란해하는 사람을 먼저 나서서 도와줄 정도로 착한 사람이라 연애하면서도 여러모로 제가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지난 3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지난 9월 추석 연휴가 일주일 지났을 때 남자친구가 제게 먼저 프로포즈를 했고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죠. 일단 해야 할 일은 양가 부모님에게 결혼 승낙을 받는 것이었는데 스케줄 문제 때문에 저희 집에 먼저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인사드렸고 당연하게도 우리 부모님은 결혼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셨습니다. 그 이후 일주일이 지나서 제가 남자친구네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갔었는데 모든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남자친구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사는 집은 한남동에 있는 아파트였고 걔네 할아버지도 한남동에 살고 계시지만 따로 주택에 사신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첫 인사드리는데 뭘 사가지고 가야 하나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무난하게 백화점에서 과일 바구니 가지고 찾아갔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뭘 가져가던 별 상관은 없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남자친구가 집안의 장남이라서 예비 시부모는 물론이고 시조부모까지
저를 보겠다고 집에 같이 와 계시더라고요. 우리 동환이가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됐나? 아버님도 참, 동환이가 올해로 나이가 35이에요. 35. 벌써 그렇게 됐어? 고등학교 졸업사진 같이 찍은 게 엊그제 같은데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데려왔구나.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 졸지에 남자친구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다 뵙고 인사드리니 어색하기도 하고 부담도 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차려놓으신 식사를 같이 먹었고 어르신들 질문에 아주 성심성의껏 열심히 대답했어요. 제 부모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셨고 제가 졸업한 대학교나 지금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남자친구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학 나왔고 남들 부러워할 만한 전문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집안 어르신들 질문에도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정말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했고 어른들도 다들 분위기가 좋아 보였기 때문에 결혼 승낙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제가 가져간 과일까지 깎아서 다 같이 먹은 뒤에 남자친구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밤늦기 전에 집에 돌아가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저도 초면에 너무 늦게까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같이 일어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님께서 저한테 따로 할 말이 있으니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보라 하셨어요. 그때부터 살짝 긴장하는 마음이 생겼고 조부모님을 배웅해드리고 난 뒤로는 분위기가 그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버님은 그냥 별 말씀 없이 옆에 앉아 계셨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희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니까 특별히 반대할 생각도 없고 지금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 집안 비교 같은 걸 해봤자 의미도 없는 거라 하셨어요. 다만 다른 건 둘째치고 저희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앞으로 이 집안의 장남과 결혼한 맏며느리가 되는 거고 언젠가 집안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아서 관리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이 집안에 시집 와서 아까 봤던 우리의 할머니한테 들었던 내용이야. 괜히 나중에 오해 생기기 전에 확실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듣고 너도 한번 생각해봐. 그 뒤로 장장 30분에 걸쳐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솔직히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를 며느리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반대하지는 않으신데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하게 된다면 당장 지금 시세로 30억대 아파트를 저희 신혼집으로 사서 주신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대출도 받기 힘드니 전액 현금으로 사주시겠다 하고 그와 동시에 현재 남자친구 앞으로 되어 있는 꼬마 건물 두 채도 부부가 같이 관리하라 하셨어요. 제가 세금 쪽 일을 하고 있으니 마침 잘 됐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부터 결혼하고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제가 맡아야 하는 집안 살림들이 어마어마한 규모더라고요. 당장 할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과 경기도 일대의 토지들. 진짜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해봐도 눈이 핑핑 돌아갈 수준의 엄청난 재산들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일해도 그 중에 하나도 구입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앞으로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 전부 물려받아서 관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고 제가 쓸 거 다 쓰면서 모아놓은 돈이 1억 5천 정도.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 저랑 제 오빠가 결혼할 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돈이 1억. 그래도 2억 5천 정도는 들고 결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남자친구가 부자라고는 해도 제가 너무 뒤떨어진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그쪽 세계에서는 돈의 단위가 달라져 버렸고 제가 2억 5천을 들고 결혼한다고 해도 아무런 티도 안 나는 수준이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집안에서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시는 대가로 저한테도 반드시 지키고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물려받은 재산을 현금으로 매각하는 일은 금지였어요. 상가 건물이면 월세가 나오고 만약 가지고 있는 토지가 개발이 되어 보상금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 건 크게 상관없었지만 제가 독단적으로 집안 재산을 팔아버리는 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물려받은 재산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고스란히 물려줘야지. 절대 팔아서 다른 곳에 쓸 생각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 며느리로 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무조건적으로 아들은 하나 낳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위로 딸이 몇 명이 되던 그건 상관하지 않겠는데 무조건 어떻게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집안에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혹시 모르니 결혼 전 어머님과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제가 여자로서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첫 번째였죠. 물론 저 혼자 가는 건 아니고 남자친구 역시 같이 가서 검사를 받는 조건이었고 조금 구시대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 집안에서 대를 이어줄 아들을 원하는 건 제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며느리가 되는 순간부터 일주일에 3번은 시댁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아침이 되었건 저녁이 되었건 식구들끼리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이었어요. 예전 어머님께서 처음 시집 왔을 때는 일요일 하루 빼고 6번이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으니 절반으로 줄여서 딱 3번만 찾아오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남자친구의 할아버지가 나이 들고 성격이 유들유들해져서 망정이지. 예전 같았으면 아침 6시 반까지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을 드셔야만 하루를 시작하셨대요. 제가 아침잠이 조금 많아서 그건 무리일 것 같긴 한데 아침에 정 힘들면 저녁을 같이 먹으면 된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1년에 2번, 여름과 겨울에는 시부모님은 물론 조부모님까지 다 모시고 별장이 됐건 가까운 해외나 제주도가 됐건 가족끼리 여행을 가야만 한답니다. 이건 솔직히 제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르신들 모시고 가더라도 재미있게 놀 수 있으니 상관없겠다 싶었죠. 예전부터 제가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예쁨 받는 스타일이고 저도 어른들 대할 때 어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다지 나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는 시댁에서 부르면 시간 불문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바로 달려오는 것이었어요. 자주 부르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저희 신혼집을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구해줄 거라서 자기들이 부르면 무조건 달려와야 한다더라고요. 예전에 어머님이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룻밤에 5번을 부르셔서 한밤중에 똥개 훈련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할 생각은 없지만 언제든 자식들 도움 필요하면 자기도 부를 거니까 마음의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그 집에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집안 어른이 아프면 웬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병원에 입원 안 하고 집에서 요양을 하신대요. 어르신들에게는 병원보다 집이 더 편하기도 하고 간병인이나 다른 사람 대신 며느리가 옆에 붙어서 간호는 물론 수발까지 다 들어야 합니다. 할아버님 나이가 89인데 아마 제가 이 결혼을 한다면 조만간 병수발 들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5번째,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었는데 남친에게는 시집간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면 신우와 그 집안 조카들에게까지 깍듯하게 윗사람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신우는 이 집안 재산을 전혀 물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제가 져주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다투거나 사이가 멀어지면 안 된답니다. 누가 잘못을 했건 안 했건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제가 신우하고 잘 지내야 한다더라고요.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자리였고 저보다 한참 나이 많은 신우는 얼굴 한번 본 적 없으니 그 사람과 제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유 불문하고 제가 무조건 신우한테 굽히고 맞춰줘야 한다는데 집안 재산 물려받는 것 때문에 예민한 건 알겠지만 그럴 이유까지 있겠나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조건이 지금까지 들었던 것들 중에 가장 황당했고 제가 이 결혼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 포인트였어요. 일단 결혼과 동시에 명절을 포함한 집안 모든 재산은 저희 집에서 이루어지게 된답니다. 아버님 댁 형제를 포함해서 자식들과 조카들까지 수십 명은 좋게 모이는데 1년에 명절 빼고 제사를 6번 지낸다 하더라고요. 3대까지 지내는 거고 나중에 할머님이나 할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횟수를 다시 조정하자고 하시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집에 수십 명이 모이기 때문에 그 많은 음식들 준비하는 것도 거의 제가 주체가 되어서 진행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물론 어머님이나 다른 며느리들이 있으니 무조건 저 혼자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는 거니까 빠르게 배워서 제사를 준비해야 한다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어머님 아버님이 언제든지 원하면 무조건 합가를 해야 한답니다.
지금은 할머님, 할아버님 두 분 모두 살아계시고 그 두 분들께서 따로 살고 싶어 하셔서 부모님네와 조부모님네가 따로 지내시는 건데 언젠가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모시고 살아야 한다더라고요. 물론 저보고 당장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라는 건 절대 아니고 언젠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시부모님이 나이를 먹게 되고 같이 살고 싶어 한다면 무조건 제가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이야기 듣는 데만 거의 30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저 위의 조건들 중에 단 하나라도 할 자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결혼 포기하고 헤어지라 하시더군요. 어머님께서는 예전에 시집와서 저것보다 더한 조건들을 다 견디고 해내셨기 때문에 며느리로 인정받고 집안 재산 물려받았다면서 저한테도 공짜로는 이 집안 며느리 자리 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 형제가 총 6명인데 진짜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이 집안 며느리로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저보고 처음부터 생각 잘해보랍니다. 너가 공부 잘하고 좋은 직업에 열심히 살고 있는 건 알겠지만 우리는 그런 며느리가 필요한 게 아니야. 집안 규칙 잘 따르고 어른들 잘 모실 수 있는 며느리가 더 좋아. 이 정도 하지 못할 거라면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히고 피곤해지기 전에 지금 포기해라. 다른 거 몇 가지는 큰 문제 없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걱정되는 건 결혼하자마자 시댁 집안 제사를 제가 다 맡아서 하라는 것과 언제든지 시부모가 합가하자고 하면 저한테는 결정권도 없이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할 필요 없고 저한테 집에 돌아가서 저희 부모님과도 충분하게 상의한 다음에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일단 그날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남자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런 집안 일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엄청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었으면 최소한 저한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집에 돌아와서 저희 부모님에게 들은 그대로 이야기를 전달했어요. 그쪽 집안에서 결혼 승낙은 하셨는데 이런 조건들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면서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아무리 집안에 억만금이 있다 하더라도 저런 곳에 저를 보낼 수 없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식구가 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을 정도는 되고 게다가 저도 멀쩡한 직업에 돈도 잘 버는데 뭐하러 스스로 종살이 하러 들어가냐면서 차라리 집에 돈은 별로 없더라도 평범한 집에 평범한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제 스스로 생각해봐도 재산은 정말 탐이 나더라고요. 평생 모아도 남자친구가 지금 갖고 있는 작은 건물 하나 살 돈을 모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집안 재산을 전부 제가 관리할 수 있다니 그런 삶은 어떤 삶일지 상상만 해도 짜릿한 일이었죠. 신혼집으로 사주시겠다는 아파트도 제 주변에서는 그런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만큼 비싼 곳이었지만 거기서 집안 제사상 차리고 시부모님, 시조부모님이 상시로 들락날락 거리실 텐데 아무리 집이 좋고 넓어봤자 뭐 하겠나 싶더라고요. 너무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남자친구에게 그냥 당신네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우리끼리 결혼해서 우리 힘으로 살면 안 되겠냐고 슬쩍 물어봤었는데 남자친구는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 말씀을 거역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을 것 같고 대답이 너무나도 단호해서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그 집안에 인사드리러 갔다 와서 혼자 일주일 정도 고민했었는데 결국 저희 부모님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저도 그런 집에 들어가서 맏며느리 노릇하면서 살 자신도 없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으로는 하루도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저도 누구 못지않게 능력 있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께서 얼마나 애지중지 아끼면서 키워주셨는데 그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가 종살이나 다름없이 빌빌대며 살고 있다면 제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던 마음이 거절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자 더는 시간 끌지 않을 수 있게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너랑 결혼 못하겠다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제 대답이 본인 예상과는 정반대였는지 진짜 헤어지는 거 맞냐고 2번이나 되묻고는 결국 어쩔 수 없다는 듯 알겠다. 너의 결정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어느 정도는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절충을 하거나 시부모를 설득하는 모습을 기대하기도 했었는데 부모한테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더 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제 인생이 휘둘릴 것 같아서 안 되겠다는 결심이 굳어졌어요. 3년 연애하고 결혼까지 준비했던 시간들이 아까웠지만 이제와 어쩌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밑거름이라고 생각해야죠. 한때는 수백억도 넘는 엄청난 재산을 가진 집안에 맏며느리가 되는 꿈을 꾸었지만 지금은 그냥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직장인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꿈을 꾼 것 같네요. 헤어지고 난 뒤에 남자친구로부터 2번 정도 더 연락이 왔었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냐고 자기 엄마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라 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마음 바뀌었으면 얘기하라길래 그냥 좋은 여자 찾으라 하고 연락 끊었습니다. 옛날이라면 모를까 요즘에 저 조건 다 지키고 살 여자가 얼마나 되나 모르겠네요. 집에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며느리 괴롭힐 생각만 하고 사시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다 끝난 마당에 주제넘게 이야기하자면 우유부단하고 자기 결정 못 내리는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그 집안 어머님 아버님이 계속 그런 생각 갖고 있는 한 멀쩡한 며느리는 평생 얻지 못하실 것 같네요. 돈이 무엇보다 중요한 세상이지만 그렇다고 인생에서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